오늘 디지털 논술 시간에는 로지 브라더스의 노상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노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고 계신 분인데요. 초등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로지 브라더스를. 또 초등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 방송에 아마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코딩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이미 100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전 인터뷰 때 말씀드려보니까 그 세 번째 창업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창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창업을 그렇게 그 직업처럼 하셨는데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떻게 또 하다 보니 창업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첫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아이디어의 실현에 대해서 꽂혀있던 그런 열정 넘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군대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저희 학교 선배 네. 형님이랑 네.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 때 이야기 나왔던 많은 아이디어 중에 네. 야,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실현해서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네. 좀 구현을 해보자 이런 네. 거에 굉장히 꽂혀 있었던 네. 시기여서 사실 첫 창업은 지금의 그 크몽이라는 서비스와 유사한 네. 저희가 소위 이렇게 네. 정의 내린 바는 소셜 재능 마켓 재능 플랫폼. 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아주 뭐 저렴한 가격에 뭐 돈도 벌고 그다음에 그 재능을 나눔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회와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래서 네. 뭐 디자인도 되고요, 뭐 다양한 것 재능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을 첫 창업했었습니다. 그 언제였다고요? 그게 10년도 초반, 10년, 11년 초반. 상당히 빨랐어요. 네네네. 이미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지금도 뭐 비슷한 그런 뭐 개념에서 장르에서 지금 창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은 사회가 필요한 공동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기획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대학은 미국에서 나오셨다고? 네,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셨죠?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 나왔고요. 일리노이 얼바인 샴페인. 네, 얼바인 샴페인. 네, 주립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일리노이 주립대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이게 아주 이름이 길죠. 얼바인 샴페인이라고. 맞습니다. 뭐 네. 물론 술 이름 아닌데. 네네네네. 상당히 그 추운 동네인데 겨울에. 네, 맞습니다. 뭐 영하 30도 막 30도 예. 가고요. 뭐 눈 많이 온 날은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날도 가끔 있습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때 제가 그다음 아마 10몇 년 전에 그때 볼 때 그때 뭐 하도 눈이 많이 오고 추워가지고 도저히 학교에 지금 뭐랄까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총장님이 아시아계 아마 무슨 대만계 분인가 아마 총장 네. 여자분인 것 같은데 네네. 대부분 휴게령을 내는데 그 일리노이 얼바인 샴페인만 휴게령을 안 내려갖고 학생들이 뭐 어떻게 뭐 데모 비슷한 걸 하고 추운데 네네네네. 근데 그래도 그분은 안 된다 학교 가라 이래갖고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추운 데서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얼바인 그 샴페인 그 일리노이 주립대는 아주 그 이공계 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학교이죠. 네. 명문대인데 그 전자공학을 하셨다고요? 네,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네, 사실 뭐 마지막에 이제 군대 전에 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몇 학점 남기고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창업을 하게 됐어요. 학교보다는 네. 창업이 더 급했군요. 근데 창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 꽂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노 대표님은 지금까지 제가 하신 거 보니까 이 가버먼트와 이 프라이빗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동체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쭉 구상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첫 창업도 그랬고 네. 네. 뭐 두 번째 창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대표로 있진 않았는데 공동 창업한 케이스고 브릿지콜이라는 네, 모바일 브릿지콜. 솔루션. 네. 네. 그래서 무료 통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네. B2C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시기라 네. 네, 어떻게 하면 뭐 무료 혜택을 이제 주면서 네. 그 유저들을 모아서 잘 익세큐션해서 그 유저들한테 또 혜택을 나눠줄지 뭐 그런 네. 것들을 좀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제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반드시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와보면 정치인들이나 이게 행정가들이 얘기하는 마치 이걸 뭐랄까요, 의무 교육화시켜서 기능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자꾸 인상을 심어줘서 상당히 좀 얹잖아요. 이분들이 시대 조류를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숙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운전이라고 하는 상당히 전문직이었는데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듯이 우리가 스마트폰도 사실은 저는 이걸 이제 초소형 슈퍼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컴퓨터를 배울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학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 초소형 컴퓨터, 이 스마트폰을 슈퍼컴퓨터를 움직이는데 학원에 가지 않잖아요. 네. 할머니도 쓰고 지금 한두 살 보면 애들 중에 터치를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듯이 저는 코딩도 이제 그런 운전처럼 이런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것처럼 이제 아주 이지해지는 그 과정에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제 쓰는 그런 생활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정치를 하는 분은 행정가들은 교육 행정가들 이분들은 마치 수학, 과학 가르치듯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막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재미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지금 이제 대표님은 이제 게미피케이션? 네. 게임을 입혀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네. 나름대로 뭔가를 고민을 하셨을 텐데 네. 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라는 건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지금 딱 말씀 주신 포인트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교육적으로 이제 의무화하는 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서 앞서서 이게 뭔가 다 코더가 되라, 프로그래머가 되라, 네. 이것들을 필수화 시켜서 강압적으로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코딩을 저희가 생각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거든요.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요새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 이런 마우스로 코딩할 수 있는 그렇죠. UX나 이런 게 담긴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소위 좀 어폐가 있지만 나중에 AI가 이제 코딩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코딩 영역이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지금 수많은 세상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다 이뤄가는 사회로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술들,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나 다양한 기술들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된 그 사회에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저희 아이들한테 이 시기에 필요한 교육은 핵심적인 그 코딩 교육의 핵심은 뭘까? 네. 이 까만 화면창에 내가 파이썬, 자바 이런 언어를 익혀서 외우는 거. 이거는 사실 좀 스킬셋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믿고 그다음에 굳건하게 생각해서 움직이는 방향은 사실 그 전문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좋은 의견을 이제 내놓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바라보는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이 코딩을 하는 스킬셋을 늘리는 건 언제든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할 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아이들의 사고력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 코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 네, 즉 여기 학문적으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야 네.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디자인 쪽에서 발휘해야 돼.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래머가 관심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되든, 기획자가 되든. 그래서 결국 정말 세상이 급변하게 바뀌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코딩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코딩 교육이 사실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대 흐름 자체가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주의 주장을 하는데 이제 철기 시대 끝났다. 2000년까지 철기 시대라고 저는 구분하고 있고, 네.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 도구가 바뀐 거죠. 네. 우리가 쓰는 도구가. 네, 네. 그럼 도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도구가 나오기까지, 바뀌기까지의 사람들 생각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시대 조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능적인 것이 이제 우리 코딩으로 이제 온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초등학생들 이제 가장 그때 같은 보면은 그 이 사고력이 확장하는 단계죠. 네.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네. 그때 이제 특히 뭐 6살부터 9살까지 네. 그때가 사실 가장 이게 뇌가 커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지금 네. 이제 대표님이 그런 쪽에 주로 집중을 해서 네. 이제 많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성인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얼마만큼 자기가 이성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판단할 거냐. 네. 물론 이제 그 반면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 교육, 프로그램 교육도 반드시 어떤 필라스피, 철학과 사상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님께서 이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쭉 기획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우리 후배 창업자님을 제가 봤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일을. 저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저는 이제 다오라고 지금 다오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예,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고 그렇게 딱딱한 말을 쓰는데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네. 이 사회를 위해서 네. 그렇게 기여를 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 뭐 그렇게 또 잘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니 너무 포장이 감사합니다. 아니고 제가 네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맞습니다. 그런 말을. 그거를 그래서 사실 이번 창업이 굉장히 또 동기부여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제가 사실은 뭐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는 사회에 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로서 활용이 되거나 이제 진행이 될 때 굉장히 좀 동기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네. 이런 또 하나의 그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옆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도와드리는 도움이죠. 그 대표님의 생각을 좀 정리해드리고 제가 조금 경험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물에서 이제 훈수를 더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참여자 대표님을 만족시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한 거로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네, 자, 그 최근에 뭐 이 사회의 갈등의 문제나 뭐 문제 해결들이 많아요. 이제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그 사고력을 확장시켜주고 또 새로운 어떤 경험 세계를 또 그 경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다 랭귀지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랭귀지를 모르면 언어를 모르면 다른 세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길이 된 거죠. 네, 너무 멋있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언어는 저희가 실제 대화하는 언어 자체도 뭐 수만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네네. 뭐 영어부터 해서 스페인어. 근데 사실 코딩이 그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렇습니다. 행위라고 네. 정의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세상을 이제 자기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첫 관문을 열어주는. 네. 근데 너무 어렵지 않게. 왜냐면 언어를 또 배우는 건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도 뭐 이제 제2외국어를 배울 때나 네네.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듯이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네. 편견 없이 쉽고 재밌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게임 요소나 이런 것들을 넣고 거기에서 뭐 문법이 복잡하지 않은 언어.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블럭클리라는 그 블럭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코딩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다, 교육용 언어다라고 해서 그 언어를 활용을 합니다. 네.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런 경험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터치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음성으로 이제 뭐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뭐 눈동자로 이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AI는 지금 브레인까지 뇌파까지 지금 그 단계에 지금 기술은 도달했는데 뇌파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를 움직이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언어를 써서 컴퓨터와 소통을 하고 그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죠. 네. 명령을 해서. 네네.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뭐 세계가 만들어지죠. 저는 그게 창업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 이런 위대한 창업자들이 저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위대한 산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창업자로서의 준비를 지금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창업자라는 게 그냥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낮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 창업도 자기 사상과 철학에 대한 표현을 보는 거거든요. 마치 뭐 베토벤이나 쇼팽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상과 철학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떤 분은 또 아주 위대한 글로 표현하듯이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창업자들이 자기의 그 생각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이 미래 세계를 위해서 그 사고로 비즈니스 모델로 기술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지금 창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님 지금 그 어린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에 지금 하시는 그 교육 과정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준비한다, 미래를 대비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희 뭐 말씀 주신 거를 또 잘 또 이렇게 이야기 주셨는데 창업이랑 연결져서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의 비전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이 커서 네. 창업, 물론 이제 취직도 하고 일을 하는 자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가 목적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이들 같으면 이제 2040년, 2050년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뭐 20년 사이에 엄청난 세상이 변화됐고 또 모바일 스마트폰 출현 이후 10년은 정말 엄청난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생각으로만 가능한 그런 AI 시대라는 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를 미리 대비하게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대표님의 나이나 제 나이가 됐을 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또 인류에 뭔가 기여해야 될 때 지금 어떤 그 코딩 교육을 받은 것이 저는 큰 미친 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저희가 솔루션적으로 지금 다 연이어서 표출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는 궁극적인 첫 단추를 잘 꿰주자.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 해결력을 갖춘 친구는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을 열어주던 본인이 사실 자기 스스로 찾아게 되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저희 나이가 됐을 때 네. 네, 이렇게 결국 사회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뭐 그게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도 네. 본인이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뭐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자라나는 네, 이런 것까지도 저희도 되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 좀 앞단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님께서 상당히 이 소명 의식을 가지시라는 말씀이고 사명감을 물론 가지시겠지만 네. 이제 제가 그렇게 보여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네. 이건 돈을 벌기 이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네. 우리가 요즘에 뭐 신생아를 애기 울음소리가 없는 나라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를 안 나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뭐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냐. 네네네. 나중에 누가 돈을 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일당백의 시대다.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이 뛰어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이제 뭐 해커 전쟁이나 지금 뭐 드론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들, 뭐 생산하는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방이나 군대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사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입니다. 이건. 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국방의 문제에서 저는 쉽게 말하면 디지털 그런 특수군단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런 비슷한 군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네. 저는 어쨌든 프로그래머만 중심으로 된 네. 그런 부대를 정말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저는 그 과정을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5년 과정, 5년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석박사를 뭐 석사 이상을 받아와서 나오도록 아예 과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전문 인력들이 또 일부러 남아서 네. 그 미래 전쟁을 수행을 하자라고 저는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 걸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양쪽에다가. 네네네. 예,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하루 빨리 가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대표님이 어린 아이들부터 물론 전쟁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참 흐뭇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그 좋은 네, 케이스라고 네, 저는 들었어요. 거기 안에서 사실 프로그래머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네. 혹은 거기서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네. 실제 뭐 군의 국방에도 기여를 하고 이제 군대가 전역을 하고 나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좋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곳은 그 국가의 또 국방 기술을 갖고 그걸 민간한테 이게 넘겨주거든요. 네.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에 뭐 최근에 나온 기술 대부분 그런 건데 네. 근데 한국도 사실은 국방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지금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서 막 이렇게 무시하는 쪽이 됐는데 네. 사실 우리도 국방 기술을 통해서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 넘겨주면서 그걸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 군대라는 게 어쨌든 의무 복무든 뭐 앞으로 모병제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남자들이 거쳐가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뭐 게이미피케이션 말씀하셨듯이 군대 자체를 아예 그 공부를 하고 어떤 뭐랄까요 뭐 최소 마스터 디그리 정도로 딸 수 있는 그런 전문 과정을 이어준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창업을 하고 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또 군대도 튼튼하고 행복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저하고 대표님하고 한번 말씀하셔갖고 네. 또 좀 이 사회에 좀 뭔가를 좀 던져보시죠. 한번 그런 네. 아젠다를. 네. 자, 지금까지 벌써 이 작년 말까지 벌써 누적 학습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아,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주로 이제 이게 지금 그 학교들하고 이제 연계돼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 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세하게. 네, 저희가 저희 지금 코드모스라는 그 제품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코드모스? 예. 네, 코드모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사실은 먼저 B2B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 창업할 때 이제 직접 셀링하려고 저희가 좀 시장의 마켓핏을 확인해 봤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의무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아직은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실제 부모님들한테 학부모한테 와닿지 않는 네, 그런 시기였어서 이게 사실 B2C로 조금 다가가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뭘 쌓아야 될지. 근데 이제 교육은 사실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먼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이들 교과서 만드는 천재교육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EBS,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솝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EBS에 만들 때 저희가 그 블로그로 만드는 코딩 교육 솔루션 그 업체로,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해서,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옹진, 아이스크림 홈런,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곳과 저희 솔루션을 거기 안에 넣어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은 왜 모든 스타트업이 바로 B2C 하기에 되게 마케팅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그래서 B2B2C로 다가가자. 그래서 그들의 솔루션 유저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선보이는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단체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방과후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B2G 영역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사이드에서도 수요가 좀씩 계속 늘어나서 그쪽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B2C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출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유저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작년에 또 유망 기업으로 선정됐다는데 네. 그 글로벌 데이터 조사기관 홀론 IQ? 네. 여기에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네. 뛰어난 그 에듀테크 유망 기업 150
기업 중에 하나도 선정이 되셨다고. 네, 네. 사실은 저희도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홀론 IQ라는 데 이제 리서치 글로벌 그 저명한 리서치 기관인데요. 네. 그 에듀테크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작년 말에 저희도 몰랐는데 네. EBS에 저희 프로젝트 같이 한 박사님이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네, 그래요. 몰랐는데. 네, 그래서 네. 봤더니 왜 갑자기 축하를 하니까 그거 선정된 거 이제 기사를 봤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알고서야 봤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에듀테크 관련해서 혁신 있는 기업들을 뽑는 이런 조사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높은 좀 평가 점수를 받아서 네.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대표님은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비단 코딩 영역뿐 아니라, 네. 사실, 코딩에 대한 커리큘럼도 쭉 늘려나갈 거고요. 네. 근데 비단 코딩 그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스템이라는 교육 그 섹터가 있어요. 네. 결국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아트,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뭐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코딩이라는 그 기술이나 그다음에 사고력이 잡힌 아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스팀 영역 안에 요새 산업이 융합되는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스팀 영역의 교육 관련된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늘려나가서 네. 아이들이 뭐 과학에도 활용을 하고 수학을 이해하는데도 그 코딩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융합적인 그런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지금 또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뭐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네. 실제 그 과학에 있어서 뭔가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네. 뭐 각도는 어떻게 하고 무게 뭐 중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실제 코딩으로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이상적인 뭐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법을 재미있게 그 코딩 컨텐츠 안에서 녹여서 네. 네, 자기가 코딩으로 직접 그걸 구현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융합 컨텐츠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K6 그 초등 영역을 네.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네. 뭐 중등, 고등까지 K12로 넓히는 뭐 버티컬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리존털리는 그런 과목에 대한 확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그 아까 초반에 말씀 주셨듯이 이게 성인이나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형태까지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요새 그 성인 코딩 교육 시장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보면 네. 기업이랑 연계해서 취직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플랫폼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본 게 없어서 네. 네, 뭐 저희도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으나 그런 것들까지도 이어지면 정말 의미 있는 그 적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혼수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창업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군에서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면 네. 이제 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제대로 된 학교하고 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아주 뭐 포스텍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 엔지니어링 쪽에 아주 앞선 그 학교 네. 기관과 군이 그 조연해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 그 교육 기관에 이제 디그리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표님이 그런 전문가 과정에 이제 그런 코딩 무슨 패키지를 만든다면 좀 어떻겠나. 이제 그게 물론 조금 이제 차원이 좀 높아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주로 이제 AI를 다루거나 네네. 향후에 저는 이제 뭐냐면 자율 사물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모든 움직이는 그런 자율 사물들을 autonomous things다. 네. IoT라고 하듯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사실 둘의 역할을 하는 네. 사실 코딩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여간 뭘 움직이든 그냥 미사일을 쏘든 방어를 하든 네. 그 기업 내 공장에서 무슨 로봇을 생산하고서 로봇을 움직이든 또 이게 사무 자동을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코딩에서 출발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창업 부분하고 이제 그런 전문화된 그런 영역에서
그런 패키지로 이제 발전하신다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교육을 좀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교육을 시키면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이 이제 네. 그 발견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네. 가르치다 보면 저는 이것도 조금 이제 제가 또 훈수를 더 드리면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확정적인 그런 팩트는 아닌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이제 뭐 저게 뭐 추정컨대 네. 제가 미국의 그 인력들을 중요한 인력들을 이렇게 키울 때 어릴 때 얘네들이 이제 무슨 그러니까 내셔널와이드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무슨 컨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스템 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스폰서를 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전역지에서 나온 아이들을 계속 제가 알기로는 추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미국 친구입니다만 그 CIA에서 이제 제가 공개 채용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네. 아니 잠깐 만나자. 네. 자기들 혹시 영화처럼 네. CIA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계속 누군가 추적을 한 거야. 네. 물론 그게 이제 개인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어떤 부분에서 우수로 하면 네.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적을 했다가 나중에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나 혹은 중요한 기업들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6살부터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갖고 그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를 실행하는 거를 지금 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스펙터. 이게 얼마만큼 이 사람이 엑셀런트하냐, 실제 탤런트를 가졌냐 안 가졌냐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거꾸로 네. 저는 부모들한테 네. 이게 뭐 나티스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또 그 아이들 계속 뭔가 이렇게 해주는 추적 프로그램. 이제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100만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업 자체의 그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지금 하시는 부분에서 테크로 가시지만 네. 또 한 분야를 그 인적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시면 이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아, 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빌드업이 되는 거니까 축적이 되는 거죠. 네. 이미 갖고 계시니까. 네. 물론 그걸 이제 어쨌든 프라이버시 법에 저촉이 않도록 네. 하되 네. 아이들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소통하는 채널을 좀 만드신다면 네. 그거야말로 정말 대표님이 그 비즈니스에 있던 영속성이라든지 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너무 좋은 의견이세요. 네, 사실 훈수를 또 드리면 네, 이거 훈수가 아니라 저희 다음 넥스트를 또 생각해봐야 되는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희가 지금 100만 이상 누적 학습자를 돌파를 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약 대단하시죠. 5억 개 이상의 블록코드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5억 개 네. 이상을.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저희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네. 이제 평가라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영어로 표현하시죠. 네,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요새 네. 못해서.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논 커그니티브한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뭔가 국어 능력, 뭐 네. 국어 실력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네. 와서 정형화되지 못하지만 네. 하지 못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연결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캘리포니아는 사실 SAT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됐잖아요. 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영역을 더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나 아까 말씀하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네. 선 안에서 이 아이들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 중에 뭐 어떤 영역을 연결시켜서 조금 더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평가나 결국은 나중에 뭐 학교와의 연계, 그 다음에 결국은 취직이나 뭐 그런 취업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의 성장 그 가능성을 영역별로 좀 파악하는데 되게 재미난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모으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봐왔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명문대나 네.
또 유명한 그런 기업 기관 아까 말한 CI나 FBI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가 말한 탑 그레이드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말한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보다 네.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를 네.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게 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막 커리어라든지 네. 자기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네. 거에 대해 이제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개서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대부분 그 정형화된 거는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비정형화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네. 네.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네. 지구를 삼킬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미국의 명문대나 기관들이나 탑티어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의 네. 그 자기만 모델이 자기만의. 네. 네.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런 학교, 그다음에 기업 기관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그러니까 좋은 점은 제공하는 거, 나쁜 점은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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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뭔가 약간의 그게 이제 어떤 모델화되면 그 인정받는다면 이제 미래의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게 뉴스 데이터니까 네. 어릴 때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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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걸 우리가 사상시키거든요. 우리는. 네. 네. 그걸 정형화 시켜버리는 바람에 애가 네. 그 잠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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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발견해주는 또 그걸 또 피드백을 해줘서 계속 그것을 나티스를 해주는 거죠. 과정에서. 네. 또 그걸 또 계속 모델화 시켜주고. 이제 제가 아주 이렇게 좀 이게 와이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분명한 그런 뭐랄까 이게 에이밍 네.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거의 40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덕분에.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이게 처음으로 하시고요. 네. 또 제가 다음에 또 미국 갔다 왔을 때 가을에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미 그런 걸 네.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케이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이 국가라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에 좀 더 뭔가 오픈, 쉐어하고 데디케이트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디지털 시대의 창업자들의 사실은 플러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여했으면 저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시면서 야 네. 이거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돼. 네. 이게 뭐 가족이든 네. 회사의 임직원이든 네네네. 또 뭐 투자자든 네. 또 클라이언트들한테나 네. 파트너한테 네. 내가 이게 뭐 네. 나중에 누가 이제 이걸 볼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활용하십시오. 이거 네. 네. 누구한테 야,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네. 네네. 사실 저희 서비스의 타겟 유저인 네. 아이들의 사실 결국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그 인생을 함께하는 학부모님들한테 네.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들한테. 네네네네. 사실은 아직도 코딩 교육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많이는 들어보셨고 또 아시는 부모님은 되게 잘 아세요. 잘 아시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네. 네, 그 다음에 이 교육이 이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 초등 영역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많이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 사고력이 결정되는 요 시기에 우리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익히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네. 그때 많이 고민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이 단순 과학고를 보내기 위해서 네.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말고도 평범하게 생각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저는 평등한 과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겁내 마시고 네. 조금 쉽게 다가와서 아이가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접하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네. 꼭 제가 또 제가 네. 피드백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좀 평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이 이겼어요. 네. 모시 시대는 네. 힘 센 사람이. 지금은 이제 무기가 발달하고 이제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등화되어야 되는데 네. 네. 전 디지털 시대야만큼 네. 진짜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 평등.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코딩 교육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런 저는 물론 저는 코딩을 못합니다만 네. 제가
꼭 그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리면 하시라. 이 코딩 교육은 뭐냐? 이걸 통해서 뭘 얻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경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오는데 네네. 자 그런 경험을 할 때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때 그 문이 있어요. 허들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라고 저는 봅니다. 코딩 교육이 그냥 단순히 그 코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아까 뭐 문제 해결의 능력 맞습니다.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키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맞는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주는 거죠. 너무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이 코딩 교육을 생각하셔야지 자기 머리로 이거 우리 아는 뭐 프로그래머 시키기 싫어요. 네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네, 맞아요. 네. 반드시 이 디지털 시대는 그걸 알아야 된다. 네,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역량, 소양이 될 수 있는 네. 부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듯이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영어를 해서 이제 자기 세계를 확장하듯이 네. 사상의 세계를 확장하듯이 네,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새로운 랭귀지를 터득함으로써 네, 훨씬 더 큰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컴퓨터에 지배받지 않고 네, 컴퓨터를 명령해오고 가르치고 예? 네, 또 그 움직여서 더 많은 생산적인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결과물을 네. 만들어내고. 그렇죠. 네, 야, 대표님하고는 저는 갔다 오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또 제가 뭐 좀 약간 떠민다면 네, 대표님이 이 회사가 네. 로즈 브라더스가 네, 뭐 우리 뭐 어떤 그 브라더스 그런 의미인데 모든 그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들을 네, 네,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는 뭐 유튜브에서 오픈 강좌도 좀 하고 싶고 네, 네. 좀 그런 얘기들 특히 이제 뭐 방법이 아니라 네, 방금 우리가 중요한 한 얘기들을 네, 네, 부모님들 앉혀놓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준비를 하십시오. 쳐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그 대비하는 우리 백년지 대교라고 그러는데요. 그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그 코딩 교육을 가르쳐서 이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그게 일조하시는 우리 로즈 브라더스의 이제 노상명 대표님 모셨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또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일선에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깨달아야 될 게 있고 특히 그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시면 우리 로즈 브라더스의 노상민 대표님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찾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